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위험하다. 서로 이제 내부에서도 말들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PPI 지표가 뭐 일단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CPI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CPI 지표 발표가 이제 오늘 진행되는데 이거를 앞두고서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들이 좀 뭐 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폭락할 때마다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뉴스로 또 나온 거죠. 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관여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신라젠이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어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되는데, 자, 지난 1월에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항의,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고, 사실 상폐되기에는 주주들의 손해가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라젠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되는데 그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만기일이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하락은 멈춰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큰 경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좀 보고 진행하자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만기일도 겹쳤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 살펴보고 보고 진행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큰 변동 없이 뭐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을 했으니까 뭐 오늘도 뭐 분위기 따라서 간다면 소폭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폭 상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조용한 만기를 보내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대신에 이제 오후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이 CPI 지표의 어떤 결과 발표에 따라서 변수가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오전 동안에는 특별한 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일단 그런 전망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혼조세 마무리됐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09, 거의 안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가의 어떤 장중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변수가 너무 심했죠. 계속 그냥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5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즉 올라가려고 하면은 때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매수해주고, 자, 매수와 매도 세력이 이렇게 팽팽하게 접전을 벌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방향성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냥 관망세가 우세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별거 없었는데 일단은 주요한 이벤트 좀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이벤트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지표 먼저 좀 볼게요. 9월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하락세를 보인 데에서 상승 전환이 됐다. 이 PPI는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건값이 인상된다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승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약간 뭐 이상한데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전문가들이 집계한 예상치가 0.2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동기, 전년 동기로 대비해서 본다라면 8.5% 상승을 했고요. 예, 지난달보다는 8.7에서 8.5로 내려갔으니까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예상치는 8.4,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예상치보다는 다 높게 나타났네요.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즉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 변동폭을 크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이제 물가가 오히려 이 떨어지는 폭이 둔화되었다. 뭐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빠지더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CPI도 지금 8.3에서 8.3에서 8.1로 떨어질 것이다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CPI가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또 힘을 확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CPI 지표가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압박감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CPI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 전에 고용 시장에서 이제 실업률 나타났는데 실업률은 뭐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물가가 높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마음 놓고 긴축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는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안 좋게 나타나면은 12월 달에 나타나는 CPI 지표도 12월 달에 진행되는 이 FOMC에서도 금리를 더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10월 CPI 지표가 발표됐다고 해서 뭐 11월에 금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11월도 있잖아요. CPI 지표는 매달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지금 이번 달 거보다도 다음 달 거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재료들이 있어요. 이 만기일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PI나 CPI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큰 영향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의사록 공개가 된 걸 한번 살펴볼게요. 9월 달에 이제 FOMC 열린 거에 대한 의사록을 보게 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세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어설프게 했다가는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크게 집중적으로 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즉 부셔놓고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낫다. 무너지려고 하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시멘트만 발라서 보수할 게 아니라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몇몇 참석자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두세 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상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과거의 어떤 포지션들보다 더 길게 또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소수의 의견이 고개를 든 게 뭐였냐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파탄시키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실업률, 고용지표를 가지고서 연준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일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이제 내부 이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삐걱대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속도 조절론,
이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에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식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물가만 높은데 라는 식의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0.75, 0.5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국내 증시도 별다른 게 없겠죠. 뭔가 이제 CPI 지표나 이런 건 발표가 되면서 확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지금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답답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만기일이라서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밀리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매수가 또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장이 저점을 잡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공매도 얘기 또 나옵니다. 국민주 네카오가 폭락 때마다 공매도 폭탄을 껴안았다. 국민주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주가 돼버렸네요. 네이버 카카오 이거 없으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나는 없지롱. 네. 어쨌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뭐 반등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뭐 하락을 더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이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주식을 뭐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손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반등이 나올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와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좀 살펴봅시다. 자, 네이버 주가가 하루 만에 8% 하락한 지난 4일 10월 4일이네요. 10월 4일 공매도 거래량이 20만 주 20만 7,900주였다. 전 거래일에 기록한 18,000주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7.8% 7.08% 추가 하락한 다음 거래일에도 11만 주로 많았었다. 즉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네이버가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 공매도가 32만 주쯤 된다는 얘기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무지막지한데, 예, 이거는, 네, 사실, 네, 이렇게 공매도가 터졌다는 것은 그냥 뭐, 안 봐도 뻔한 수치 아닙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 것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7% 하락하며 최근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 7일, 지난 주말이네요. 카카오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은 40만 주. 전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 넘게 폭증을 했었다. 비중은 9.6%. 그날 하루 동안 거래된 카카오 주식 10주 중에서 한 주는 공매도 물량이었다. 이 정도면 뭐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많이 있는 종목들, 또 그런 종목이 대체적으로 좀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쪽에서 공매도를 쌓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할 때 찔끔 뭐 5% 10% 내려고 그렇게 리스크를 떠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방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소식들 전해지면서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폭락 배경에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뭐 이거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플랫폼 관련주였다. 뭐 약간 거품이 있다.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긴 했다. 그러면서 주가 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낙폭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 낮추고 매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세우고 나서 공매도를 갖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웃기는 게 리포트가 나오죠? 나쁜 리포트가. 외국계 쪽에서 항상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그 삼성전자든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볼 때도 보면은 리포트가 외국계 쪽에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매도를 부추기게 되고요. 개인들이 막 손절을 치게 되거나 막 이렇게 로스컷을 치게 되는 그런 아비규환을 만든 상태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팍 뽑아내고 쳐나가는. 야,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안 됐으면, 진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공매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가고 있고, 기관들조차도 이걸 뭐 방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꼽사르게 가지고 같이 뜯어먹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돈만 그냥 쭉쭉 빨아먹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좀 억울할만 하고요. 좀 화날만도 하죠.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되게 열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막 목소리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조치 이거 어렵다면 네 뭔가 개선책을 또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증안펀드에 대해서 이번 달에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증안펀드의 효과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는 네 시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어넣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보게 될 테고 또 한 가지 그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힘을 내게 되고 이거 지금 지들 성과 내기 위함이잖아. 이거 지들 증안펀드 10조 원 집어넣어서 그 10조 원 집어넣은 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 그 평가 받고 싶어서잖아요. 그 평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생색내기에 어떤 열을 올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한시라도 급할 때 빨리 집어넣고 한시적인 금지를 하든 뭐 주가를 방어하는데 어떤 힘을 써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든 너무 답답해요. 그죠? 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와가지고 뭐 이제 증시 올라갈 때 집어넣는 이게 하락을 멈춰야지 올라가는데 힘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죠? 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지. 뭐 지금 뭐 검토 중에 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러면 참 이게 비단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다 겪었던 일이고요. 또 지금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금 겪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매도 많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셨죠? 밤이 되면 내 그림자조차도 나를 떠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전략들을 항상 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살짝 화났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신라젠이 극적 회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 재개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가 그렇게 했어요. 1월 달에 상장 폐지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래가 되죠. 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신라젠은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사라든지 뭐 각종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뭐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상장 폐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매매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있다. 개선기간 뭐 주고 뭐 어쩌고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이례적이죠. 왜냐면 소액 주주가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이 16만 명, 17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시위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등 돌리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요즘에 상장 폐지 또 기준도 강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잘 안 시킨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상장 폐지 그러면 바로 그냥 칼처럼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개선 기간 준다 그래서 1년 주기도 하고 2년 주기도 하고 상장 폐지 안 되고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다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상장 폐지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죠. 옛날에는 그냥 상장 폐지 그러면은 막 찍찍찍 해가지고 결정 나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래 정지 기간 상당히 길게 적어도 1년 정도 개선 기간 주고 열심히 해봐.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이미 주가는 폭락해서 네, 많이 떨어져 버렸죠.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네, 거래가 재개가 되더라도, 뭐, 피해본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신라젠으로 뭐, 마이너스 70%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요즘에 뭐, 작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반토막 난 것도 수두룩한데 신라젠이나 그것들이나 뭐 별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또 안심이다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올라오니까 또 여기서 단타 들어가려고 매수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뭐 이런 네, 움직임들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건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네,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되고 네, 그동안 고생하셨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네, 그래도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면 이제 물량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전략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매도가 좀 우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거래 재개가 됐다 하면서 주가가 빵 뛰어오를 때 와 오케이 그러면서 또 막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물타기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마 또 막 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해서 깔끔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인 거죠? 네, 상장 폐지보다는 100번 다행인 이야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탈출 빠져나온다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의사록과 CPI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혼조 양상 보이는 거 그냥 뭐 우리나라도 그냥 비슷하지 않겠는가. 소폭 상승해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 때마다 공매도가 터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비단 네이버와 카카오도 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타겟이 된 종목군들은 다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금융당국도 빨리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걔네들이 뭔가 할 생각은 아닌 것 같겠지만 그래도 목소리 한번 내보고요. 자, 신라젠이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철회 거래 재개 이 부분은 축하할 만한 소식이고요. 그나마 나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이 오른다 내린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얼마라도 이제 매도를 통해서 네,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네, 좋은 소식으로 전략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서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다. 둘 다 매수 에너지보다 매도 압력이 강한 상태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것이든 싸게 사둘 수가 있다. 매도 우위일 때야말로 상품을 들여놓을 기회가 아니겠는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라는 이야기인데 떨어질 때마다 라기보다도 이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사는 거죠.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자리가 도대체 언제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이 싸게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이제 매수의 기회는 언제냐 이제 언제 액션 취하면 되느냐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씩 더 힘내고 조금씩 더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만길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